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4년을 연애했고 남자친구가 뒤늦게 준비했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서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나 저나 둘 다 경기권에 있는 이름 없는 지방대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작은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월급도 200 조금 넘는 데다 그마저도 세금 떼고 나면 너무 암울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장기 근속한다고 딱히 미래가 보장되는 회사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증과 어학 점수를 확보해 나이가 더 먹기 전에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기로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그냥 회사다가 얌전히 시집이나 가라는 말씀을 하긴 하셨지만 제가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용돈 쓰고 커버할 테니 한 번만 믿어주시라고요. 저희 집이 가난하거나 형편이 어렵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도 전세를 주고 있는 20평대 아파트도 한 채 소유하고 있으니 여유가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일절 손 벌리지 않고 공부를 하겠다는 제 결심에 마침내 부모님도 승낙을 하셨고 그때부터 저는 늦가기 취준생 신세가 되었네요. 남자친구 역시 이런 저를 열심히도 응원해주고 지지해줬습니다. 사실 부모님께 큰 소리는 쳐놨지만 막상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곳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 잠시 헤어져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바로 데이트 비용 때문에요. 근데 남자친구는 데이트 비용 같은 거 걱정하지 말라고 공부하는데 방해 안 되는 선에서 연애는 이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당시 데이트 비용은 거의 남자친구가 거의 다 부담했어요. 거기다 제가 뭐 사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알아서 선물도 자주 해주고 물심양면으로 저를 챙겨줬죠. 어쩔 때는 부담스러울 정도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오빠 월급 얼마 된다고 자꾸 이렇게 돈을 쓰냐며 무리하지 말라고 말린 적이 있는데 남자친구는 자기가 해주고 싶어 해주는 거라고 하면서 나중에 제가 잘 되면 그때 자기 노력을 잊지만 말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일방적으로 제가 받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격증 학원에 영어 학원까지 제 돈으로 다니는 와중에도 최대한 돈 아끼며 살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밥 사 먹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 집에서 늘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고요. 제가 원래 전문 커피점에서 파는 카페라떼를 엄청 좋아하는데 심지어 그것도 참았네요. 그냥 집에서 믹스커피로 때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약한 만큼 아끼고 모아서 남자친구 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때에 명품 지갑이나 브랜드 운동화도 사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결국 제가 가장 원하던 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1류급의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나름 재정도 탄탄하고 미래도 보장돼 있는 회사였죠. 기본급 자체는 남자친구와 그리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 기타 성과급이나 상여금까지 합치면 꽤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처음엔 남자친구도 진심으로 기뻐해 줬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자친구가 제게 잘해준 만큼 갚아주고 싶어서 한동안 데이트 비용은 제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했어요. 남친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저를 만류했지만 제가 받는 총급여의 액수를 말해주면서 나한테도 잘할 기회를 달라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으로 진지한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고 여러모로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남자친구한테 자격지심 비스무리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받아먹은 것도 많고 이제는 나도 여유가 생겼으니 남자친구한테 내가 계산하겠다고 해도 자꾸만 저를 말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전보다 돈 쓰는 씀씀이가 제가 취직하기 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안 그래도 남자친구가 돈 쓰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마치 내일은 없는 사람처럼 돈을 쓰고 있으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둘 다 돈 벌고 있으니 서로 반반씩 내자 그랬어요. 자꾸 오빠라고 돈을 더 쓰려고 하는 거 너무 부담스럽다고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지 않았냐? 요즘 세상에 남자만 돈 쓰라는 법 있냐 했더니 남자친구가 속에 있는 말을 꺼내네요. 자꾸 조바심이 난답니다. 이대로 자기만 못난 사람처럼 느껴져서 뭐라도 안 해주면 제가 언젠간 자신을 떠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걸맞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결국 꽤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던 남자친구가 얼마 후 직장을 그만뒀다는 소식을 전해오길래 나처럼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을 계획 중이냐 물었죠. 그런데 웨이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난데없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내심 걱정되고 놀라긴 했지만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했다는 말에 믿어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2년 반 정도 남자친구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다리며 연애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사실 수험생 남자친구를 제가 뒷바라지해줬다고 말하기엔 비약이 심하긴 해요. 그래도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데이트 비용은 제가 거의 부담한 건 물론이고 틈틈이 건강식도 챙겨주는 등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해요. 거기다 공부만 하면 지칠 수 있다는 생각에 가끔씩 남자친구 데리고 기분 전환 겸 여행도 몇 번 다녀왔고요. 딱히 공치사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제가 힘들 때 남자친구가 저한테 해준 것처럼 저 역시도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을 부담하며 합격을 응원했죠. 굳이 계산기까지 두들겨 볼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한테 받은 건 거의 그대로 돌려준 것 같긴 해요. 거기다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새로운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고 힘든 일인지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남자친구가 자존심이 상할까 얼마나 말이며 행동이며 조심을 했다고요. 그 사이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게 요점은 아니니 넘어가고 남자친구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난 후부터 이야기를 연결해 보자면 당연히 합격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한 건 바로 저였죠. 시험 공부한다고 항상 시간을 쪼개가며 만나거나 보고 싶을 때도 꾹 참고 영상통화로 때우는 일은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물론 남자친구의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사실도 좋긴 했지만 그건 그렇게까지 비중이 크진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현재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공무원이라는 게 잘릴 걱정 없고 연금까지 생각하면 분명히 좋은 직업인 건 맞습니다만 무슨 인생 역전을 이뤘다거나 잭팟을 터트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무 기간이 쌓이고 직급이 올라가면서 빛을 발하는 거지 초반에는 월급이 높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당연히 철밥통이라고 불릴 만큼 안정적인 측면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그것도 자기 능력만 충분하다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해서 무조건 불안정하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남자친구가 발령받고 첫 월급을 보여주는데 내심 많이 놀랐어요. 듣던 것보다 훨씬 적었거든요.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줬습니다. 어찌되었던 자기 힘으로 일궈낸 확실한 성과는 분명하니까요. 저는 남자친구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사실보다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좋은 결과를 냈다는 점에 오히려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보이는 남자친구의 잘난 척이나 지나친 자신감도 이해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딱 1년 후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너무 이른 거 아니냐라는 제 질문에 남자친구는 자신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월등히 많은 대출이 가능하다며 더 미룰 거 있냐 일단 결혼부터 하고 돈 모으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결혼하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이 확 줄어드니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같이 사는 게 여러모로 좋다는 거예요. 사실 오랫동안 사귀다 보니 저 역시도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딱히 뚜렷한 단점도 없는 사람이고 더욱이 공무원 시험에 당당히 합격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도 확실해졌었거든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좋게 보고 계셨고요. 제가 어려울 때 옆에서 잘해줬던 것도 한몫했겠지만 역시나 시험에 합격한 게 가장 결정적이긴 했을 겁니다. 아빠나 엄마가 그런 능력 있는 사위라면 얼마든지 내 딸을 맡겨도 되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실 만큼 남자친구에 대한 신뢰가 크신 상태라 모아놓은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렇게 본격적으로 결혼을 전제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자친구에겐 어머님 한 분뿐이세요. 아버지는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 어머님을 만나고 보니 정말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당사자 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남자친구의 열정과 성실함을 높이 사시는 저희 부모님과는 다르게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미 콧대가 하늘을 찌를 기세였어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듣던 아들 공무원 부심을 부리시는 거였어요. 자기 아들이 머리 좋은 게 전부 자기를 닮아서 그런 거라면서 남들은 몇 년 동안 매달려도 안 되다는 그 어려운 시험을 딱 2년 만에 붙은 건 보통 머리로는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막말로 남자친구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연차를 차곡차곡 쌓는다고 해도 다른 동료들보다 많이 늦은 편이거든요. 물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저렇게까지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유난을 떨이린가 싶긴 했어요. 그래도 내 남편 될 사람 어머니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내내하며 들어드렸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저 때문에 아주 고생을 했다며 갑자기 주제를 바꾸시더라고요.
이유인즉슨 결과적으로는 잘 된 일이지만 어쨌든 잘 다니던 직장 관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한 게 전부 제 탓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팔자에도 없는 자식 시험 공부 뒷바라지에 허리가 휘는 줄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은 더 들어갔다는데 설령 남자친구가 공무원이 되기로 한 게 순전히 저 때문이라고 해도 아니 오히려 잘 된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제가 억지로 등 떠민 것도 아닌데 말이죠. 거기다 잘 다니던 직장이라고는 표현하셨지만 거기서 계속 일했으면 한 달에 200 조금 넘는 월급 받으면서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힘든 일만 계속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도 안 하시더군요. 점점 분위기가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자 남자친구가 화제를 전환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자친구 어머니는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자꾸 본전 타령하면서 여태까지 들인 돈이 얼만데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고 앓는 소리만 늘어놓으시더군요. 솔직히 그동안 남자친구와 오래 만나면서도 말로만 들었지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인 자리였거든요. 그렇다면 자식 자랑이나 돈 이야기 말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셔야 정상 아닌가요? 살아온 환경이라던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같은 거 말이에요. 근데도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물어보시고 오로지 저 때문에 자기 아들이 직장 관두고 뒤늦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거고 그래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엄청 봤다. 그렇지만 결국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잘난 아들은 자기 머리를 닮아서 그런 거고 그만큼 대단한 아들이다. 이게 어머님의 결론이었죠.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어서 은근슬쩍 남자친구한테 눈치를 줘봤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연애하는 동안 저 없으면 못 산다.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부르짖던 남자친구 놈은 누가 봐도 어이없는 말만 하는 자기 엄마를 말릴 생각은커녕 눈만 멀뚱멀뚱하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얼마나 모아놨는지는 이미 들었는데 그걸로는 한참 부족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이 얼마까지 지원해 주실 수 있냐 하시길래 제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부모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끝난 상태였거든요. 얼마가 되었든 어머님이 지원해 주시는 금액까지는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말을 들으신 남자친구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며 저보고 지금까지 뭘 들었냐 짜증을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이때까지만 해도 당최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짐작도 못했습니다. 사실 공무원이라는 직업 빼고는 뭐 하나 저보다 나은 게 없는 남자친구의 입장이라 부모님께 지원받는 거 자체도 마음에 계속 걸렸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 어머니는 자기 아들 공무원 시키느라 돈 나간 게 너무 타격이 크다며 결혼식에 보태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당황스럽긴 했지만 일단은 알겠다고. 그럼 저도 돈 한 푼 받지 않고 저와 남자친구 둘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말했더니 저보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면서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뒤로 장황하게 말을 하셨는데 어차피 하고 싶은 말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한 게 저 때문이고 그래서 써버린 돈 역시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 자기는 금전적으로 지원해줄 의무가 없지만 저희 부모님은 공무원 사위를 보시는데 어떻게 맨입으로 꿀꺽하시려고 하냐는 거예요. 최소한 남들 보는 눈 부끄럽지 않게 준비하라고 하시대요. 너무 황당한 말이라 제대로 반응도 못하고 일단 돈 문제는 나중에 저희 부모님과 상의하시라고만 말씀드리고 급하게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자리에 앉아 차분히 말씀드렸죠. 다시 생각해보니까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말씀드릴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요. 설령 저희 부모님이 승낙을 하신다고 해도 제가 싫다고 했어요. 자꾸 저 때문에 손해봤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돈 1,000만 원에 나머지는 대출로 결혼하는 어머님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했죠. 막말로 제가 모은 돈이 현재 8,000만 원인데 그것만 해도 7,000만 원 제가 손해보는 거고 거기다가 나중에 어머님 아들 명의로 받은 대출 역시 전부 다 빚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전부 감안하면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본전 찾는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남는 거라고 말씀드리니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노려보시기만 하더군요. 돌아가서 저희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말씀드리곤 곧바로 나와버렸더니 남자친구가 급하게 나와서 저를 잡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어서 그냥 뿌리쳐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부모님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저부터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 생각했거든요. 거의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나온지라 그런 상황에서도 헤어질 결심이 바로 서지는 않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이라도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제 고민은 며칠 동안 해결이 안 되었죠. 그렇지만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백번 양보해서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런 소리를 해도 그냥 무시하고 저희끼리 계획 세워서 결혼을 강행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전 운운하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몰상식한 사고방식보다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마치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있던 남자친구 때문이라도 이 결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지요. 아니나 다를까 매일같이 연락해서는 한 번만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사정을 하더라고요. 정이란 게 참 무서운 게 그냥 무시가 안 되더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한 번 보고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야겠다 생각하고 나간 자리에서 남자친구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될 정도로 슬퍼하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랑 지내온 세월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냐고 제발 자기 얼굴 봐서라도 성의 표시만 해달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나마 쥐꼬리만큼이라도 남아있던 미련까지 사라지더군요. 전 그대로 일어서서 착각도 분수지. 내가 살다 살다 사짜 직업도 아니고 겨우 공무원 나부랭이 주제에 너나 네 엄마처럼 결혼으로 장사하려는 인간들은 본 적이 없다. 제발 분수 좀 알고 살라고 면박을 주고 나오는 길에 그대로 남자친구 번호 지워버렸네요. 생각 같아서는 드라마처럼 물이라도 뿌려버리고 싶기도 했죠. 그치만 그래봐야 저만 손해 아니겠어요? 비록 7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너무 아까워 죽겠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더 큰 불행을 막았다는 거에 만족하며 살아야죠. 아직까지 젊은 나이니까 누굴 만나더라도 전 남자친구보다는 훨씬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지금 제 삶에 충실할 거예요. 자신의 분수를 잘 알고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 말이죠. 그럼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